최화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처음 봤을 때도 이렇게 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최화영의 손에 들린 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30년짜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최화영은 지금 그 결과지를 혼자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최화영이 그 봉투를 열기 전부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 벌어지는 일 정말 소름 돋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장미가 마서린 병실에서 하루를 시작한 건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마서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오장미는 마서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린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내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마서린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장미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일어섰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오장미는 병원을 나오면서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USB 하나,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복사본 하나, 그리고 강백호한테서 받은 법률 자문 서류 한 묶음이 들어있었어요. 오장미가 이날을 준비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이 자신의 친모 정숙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엄마의 딸인 마서린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오장미는 그 진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웃으면서 최화영 앞에 앉고 마서린인 척 행동하고 마대창 할아버지 옆에서 어른스럽게 행동하면서 기다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장미한테는 전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마대창의 집 거실에는 오전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마대창이 비서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서재로 들어갔거든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양금순이 복도를 걸으면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염산월은 2층에서 진홍주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빠르게 닫았어요. 마대창이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불일치. 최화영과 마서린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마대창은 그 줄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손을 떠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겁니다. 마대창이 결과지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동석이가 살아있을 때 그 아이가 사랑했던 정숙희라는 여자. 마대창은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석이를 보내고 난 뒤 최화영이 서린이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마대창은 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최화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지금 이 종이 한 장으로 증명된 거예요. 마대창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최화영 방 앞으로 걸어가서 노크 없이 문을 열었어요. 최화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요. 최화영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모든 걸 잃는 순간이 오면 사람이 오히려 차분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화영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마대창이 결과지를 최화영 앞에 내려놓았어요. 설명해봐. 짧게 말했어요. 최화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최화영이 입을 열었어요. 정숙해 그 사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린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태였고요. 저는 그냥 아이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마대창이 최화영을 쳐다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최화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께도 손녀를 안겨드리고 싶었고요. 마대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속여서 이 집에 들어온 거냐? 최화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마대창이 등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 최화영이 숨을 멈췄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최화영이 마대창 팔을 잡으려 했지만요. 마대창이 팔을 거두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집에서 내 손녀 뒤에 숨어서 살았으면 됐어. 마대창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최화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 멈췄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최화영은 알았거든요. 지금 최화영한테 남은 건 분노였습니다. 오장미를 향한 분노요. 30년 동안 쌓아온 걸 오장미가 다 가져갔다는 생각이 최화영의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최화영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강혁한테 연락해야 했는데요. 마대창이 휴대폰을 가져갔었어요. 최화영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보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강혁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최화영이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는데요. 역시 안 받았어요. 최화영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강혁이 이미 해고됐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마대창이 어제 바로 처리했거든요. 최화영이 천천히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옷을 개서 넣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내 편이 아무도 없어. 혼자 말했어요. 방 안에 혼자였거든요. 그 말이 공중에 사라지면서 최화영은 처음으로 자기 상황이 실감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끝까지 보시면 최화영 진짜 결말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오장미가 어디 있는지 최화영이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것도요. 오장미는 그 시각 마대창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마대창 앞에 앉아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장미가 가방에서 꺼낸 건 임원 주차장 CCTV에서 받은 USB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같이 봐주세요. 오장미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마대창이 의자를 당겨서 가까이 앉았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주차장이었는데요. 이강혁이 덩치 큰 남자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왼쪽 뺨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장미가 물었어요. 마대창이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쌍칼이잖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장미가 마대창 표정을 살폈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마대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이 바닥에서 뒷정리하던 놈이야. 그 놈이 이강혁이랑 만나고 있었단 말이지. 마대창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할아버지, 이강혁 실장님이 그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불렸어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마대창이 영상을 멈췄어요. 화면 속 이강혁의 얼굴을 고정시켜 놓고 한참 봤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찍힌 거냐? 마대창이 물었어요. 오복길 씨 사고 나기 사흘 전이에요. 오장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대창이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있다가 뜨더니 말했어요. 이강혁이 오복길 사고랑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냐? 진술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대창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찰에 이 영상 넘겼냐? 마대창이 물었어요. 오장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대창이 오장미를 쳐다봤어요. 한참을요. 넌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냐? 마대창이 물었습니다. 오장미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화영이 이강혁한테 시켜서 한 일이에요. 오복길 씨 죽음은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대창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증거 있냐? 마대창이 물었습니다. 오장미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백호 변호사가 정리한 거예요.
CCTV 분석이랑 쌍칼 신원 조회, 이강혁과의 통화 기록 일부요. 마대창이 서류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복길 사고 당일 이강혁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쌍칼이 전과 오범이라는 내용도요. 그리고 사고 이틀 뒤 이강혁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강백호가 최화영 명의 법인 계좌를 추적해서 뽑아낸 자료였습니다. 마대창이 서류를 덮었어요. 최화영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이 선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야겠다. 마대창이 말했어요.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정이었어요. 오장미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대창이 오장미를 쳐다봤어요. 정숙혜 씨요. 제 친엄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밝혀지면 좋겠어요. 오장미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대창이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알았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장미한테는 충분했습니다. 한편 이강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마대창 집에서 해고됐다는 걸 알게 된 건 자신의 출입카드가 거부됐을 때였습니다. 드림호텔 건물 입구에서 카드를 댔더니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이강혁이 3번을 시도했는데 계속 안 됐어요. 이강혁이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카드 오류 아닙니까? 경비가 대답했어요. 아, 실장님. 아침에 회장님 지시로 카드 정지됐습니다.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경비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이유는 모르고요. 인사팀 연락 받으셨을 겁니다. 이강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사팀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였어요. 즉시 해고 사유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최화영한테 연락해야 했는데요. 최화영 번호로 전화를 눌렀습니다. 안 받았어요. 보조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이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강혁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요. 마대창이 자신을 해고했다. 최화영이 연락이 안 된다. 해고 사유가 신의칙 위반이다.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CCTV. 혼자 말했어요. 주차장에서 쌍칼 만난 게 찍혔을 가능성이 생각났거든요. 손에 식은 땀이 났습니다. 이강혁이 일어나서 빠르게 걸었어요. 쌍칼한테 전화했는데 역시 안 받았습니다. 이강혁은 몰랐어요. 이미 경찰이 쌍칼 소재를 파악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충격의 반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경찰이 쌍칼 검거에 나선 건 이날 아침부터였어요. 강백호가 넘긴 자료를 기반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거든요. 강백호가 오장미 부탁으로 그 일을 진행했는데요. 강백호는 법정에서 뒤집을 수 없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호사니까요. 경찰이 쌍칼 은신처를 파악한 건 이강혁과 쌍칼이 만나는 장소로 자주 쓰던 구역을 분석해서였어요. 허름한 고시원이었는데요. 쌍칼이 거기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쌍칼이 창문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밖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쌍칼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오복길 씨 사망 건으로 동행 요청합니다. 쌍칼이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강혁과 만난 날짜 CCTV, 사고 당일 현장 근처 목격 증언, 이강혁 계좌 입금 내역 다 있습니다. 쌍칼이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이 쌍칼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걸으면서 쌍칼이 말했어요. 나 하나 잡는다고 끝날 것 같아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지시한 사람도 같이 잡을 겁니다. 쌍칼이 웃었어요. 비웃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오장미가 강백호한테 연락을 받은 건 오후였어요. 강백호 목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오장미는 뭔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쌍칼 잡혔어. 강백호가 말했어요. 오장미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 말 하나에 오장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 담겨 있었거든요. 이강혁은요? 오장미가 물었습니다. 쌍칼이 진술하면 이강혁도 시간 문제야. 그리고 이강혁이 진술하면 최화영한테 가는 거고. 강백호가 설명했어요.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백호 씨.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응. 강백호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짧게 말했어요. 강백호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어차피 나 쪽 다 마무리되면 결과 알려줘야 하는데 저녁 같이 먹자. 오장미가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는 소리만 냈어요. 알았어요. 최화영이 짐을 다 싸고 방을 나온 건 저녁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어요. 염산월이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홍주도 2층에서 복도로 나와서 내려다봤어요. 최화영이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대창은 서재에 있었고요. 양금수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염산월이 최화영한테 말했어요. 잘 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멈췄어요. 염산월을 쳐다봤습니다. 염산월. 최화영이 말했어요. 이 집에서 오래 버텨봤자 결국 언젠가 너도 나하고 똑같은 날 올 거야. 염산월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화영이 계속 말했어요. 마대창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온전하게 나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최화영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염산월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홍주가 2층에서 내려와서 염산월 옆에 섰어요. 엄마, 저 말 신경 쓰지 마. 최화영이 마지막에 독부리고 나간 거잖아.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염산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영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나간 마대창 집 앞 골목은 조용했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화영이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강혁이 잡히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 최화영이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불폰을 샀어요. 번호를 등록하고 이강혁한테 문자를 쳤습니다. 지금 어디야? 연락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그 문자를 받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있었거든요. 쌍칼 진술을 토대로 이강혁도 이미 임에 동행된 상태였습니다. 최화영이 문자 확인 화면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설마. 혼자 말했습니다. 최화영이 편의점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는데요. 호텔이었습니다. 드림 호텔 말고 다른 호텔이요. 거기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한편 강준호는 그날 저녁 자기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나간 뒤 혼자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강준호는 원래 마무리를 혼자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손이 닿은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강준호 방식이었어요. 강준호는 최화영에 대해 복수심이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겼는데요. 강준호가 주방 불을 껐어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이 어두웠어요.
걸으면서 오장미한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복길 사망건이 진전됐다는 걸 오장미한테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장미는 그 시간에 강백호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강백호가 국밥집을 골랐는데요. 비싼 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데서 먹어도 돼요? 오장미가 물었어요. 왜 싫어요?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오장미가 말했어요. 둘이 조용히 먹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강백호가 말했어요. 쌍칼이 진술 시작했대. 경찰한테 연락받았어. 오장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대요? 강백호가 말했어요. 이강혁한테 지시받았다고. 그리고 이강혁이 최화영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할 거라고 했대. 오장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 보강 더 해야 해요? 오장미가 물었어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최화영 법인 계좌 움직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강백호가 설명했습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는 언제 알려줄 수 있어요? 오장미가 물었습니다. 정숙희 이야기였어요. 강백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최화영 기소되고 나서 그 전에 알리면 정숙희 씨가 불안해하실 수 있어서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오장미가 창밖을 봤어요. 엄마는 아직 모르거든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강백호가 말했어요. 둘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이강혁 진술이 최화영한테 가면요. 최화영이 도망가려고 할 것 같아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신청해뒀어. 오늘 오후에. 오장미가 강백호를 봤어요. 언제 한 거예요?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최화영이 집에서 나가기 전에. 오장미가 잠깐 있다가 웃었어요. 강백호가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백호 씨. 오장미가 말했어요. 왜?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밥이나 먹어요. 오장미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강백호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편 최화영이 호텔방에서 이강혁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이강혁은 경찰서 조사실에 있었어요. 경찰이 이강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강혁 씨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이강혁 앞에 놓았어요. 이강혁 차 번호판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사진을 봤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지만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어요. 쌍칼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 씨한테 지시받았다고 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강혁이 경찰을 봤어요. 쌍칼이라는 사람 저 모릅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CCTV 사진을 또 한 장 꺼냈어요. 이강혁과 쌍칼이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이강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강혁 씨, 최화영 씨한테서 지시받은 거 맞죠?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강혁이 테이블을 봤어요. 최화영. 자신이 모든 걸 바쳐서 따랐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강혁이 해고 통보를 받고 연락하려 했을 때 최화영이 받지 않았던 게 생각났어요. 이강혁이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강혁이 경찰을 봤어요. 변호인 선임하고 말하겠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경찰이 강백호한테 전화했어요. 이강혁이 변호인 요청했는데요.
이 정도면 진술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백호가 말했어요. 계좌 추적이랑 CCTV로 채화영 연결 가능합니까? 경찰이 대답했어요. 계좌는 이미 신청해뒀고요. 채화영한테서 직접 지시받은 정황 담긴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으면 더 확실한데요. 강백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강백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오장미한테 연락했습니다. 도청 파일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 파일에 채화영이 이강혁한테 직접 지시한 내용이 있어. 오장미가 잠시 생각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마서린이 한동안 채화영 방 도청했거든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강백호가 말했어요. 확인하고 다시 연락 줘요. 오장미에게서 강백호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있어요. 날짜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그때 무슨 말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고 나흘 전이더라고요. 강백호가 눈을 감았어요. 그 파일 경찰한테 넘겨야 해.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짧게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장미가 전화를 끊으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오장미가 속으로 말했어요. 오장미가 파일을 강백호한테 넘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백호가 파일을 들었어요. 채화영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강혁, 오복길 그 사람 조심히 처리해. 날짜는 오복길 사망 나흘 전이었어요. 강백호가 파일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채화영이 호텔방에서 혼자 있던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노크했어요. 채화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강혁인 줄 알았거든요. 문을 열었는데요. 경찰이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채화영 씨, 오복길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임해 동행 요청드립니다. 채화영이 굳었습니다. 영장 있어요? 채화영이 물었어요. 임해 동행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채화영이 뒤를 봤습니다. 호텔방 창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10층이었습니다. 채화영이 가방을 들었어요.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채화영이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강혁이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청 파일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채화영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오장미가 오복길 죽음만 준비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숙희가 다치게 된 사고, 마동석 실종과 채화영의 관계. 오장미는 그것 전부를 순서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채화영이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채화영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내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장미한테 지는 게 아니야. 채화영이 속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오장미는 이미 다음 단계에 있었습니다. 정숙희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거든요. 오장미가 어떻게 엄마를 되찾을 건지, 그리고 마동석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 건지. 채화영이 법정에서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그때입니다. 오복길 사망 사건이 아니라 마동석 실종 사건. 채화영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이 드러날 때요. 오장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 들어가는 채화영을 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오장미가 속으로 말했어요. 강준호는 그날 밤 레스토랑 앞 골목에서 한참 서 있다가 걸었어요. 채화영이 자기 생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고 그리움도 없었어요. 오장미가 마서린 병실에 들른 건 그날 밤 늦게였어요.
면회 시간이 지났는데도 담당 간호사가 오장미를 알아서 들여보내줬거든요. 오장미가 마설인 손을 잡았습니다. 설인아, 오늘 채화영 연행됐어. 조용히 말했어요. 마설인 얼굴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씩 다 밝혀질 거야. 근데 설인아, 내가 깨어나야 해. 판결 날 때 내가 있어야 해. 오장미가 마설인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설린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오장미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오장미가 숨을 멈췄어요. 설인아? 마설린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그리고 멈췄어요. 오장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움직였어요. 손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마설인 상태를 확인했어요. 반응이 있었네요. 담당 선생님 호출할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오장미가 마설인 옆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오장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화영은 법정으로 가고 있고 마설인 너는 깨어나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빠 사건의 진실 밝혀질 거야. 오장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오장미는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